안녕하세요. 센티움 김희수 원장입니다. 일단은요, 오늘 저는 사하고 한대국어 반포고 압구정고 관련해서요, 영어 간략한 학교별 차이점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센티움 학원 원장이고요. 2010년부터 강남소초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타이틀 자체는 뭐 의치대 선배들이 경험한 그 수업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운이 되게 좋았다. 이런 거 표시 좀 해놓은 거고요. 일단은 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좌사고 2개하고 일반고 2개를 놓고 설명을 할 텐데요. 이건 이 안에요, 좀 좌사고들 그리고 일반고들의 특징이 두루두루 좀 녹아 있으니까요. 이 학교 아닌 학교들도 아마 이 맥락 속에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세하고 한대부고 좌사고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사고들은 보통은요, 교과서보다는 부교재와 자체교재 중심으로 좀 진행을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하고하고 한대부고는 부교재가 조금 그 구성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대부고는 아까 조인 선생님이 그 현대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현대고하고 한대부고가 부교재의 결이 좀 비슷하고요. 세하고는 좀 결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세하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요. 세화는 어떤 느낌이냐면 두 가지 종류의 부교재가 있어요. 하나는 supplementary reading이라고 해서 문제집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학교하고 비슷하게 문제집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한대부고나 현대고나 세화여고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면 형태는 수능형 문제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약간 고급 독해라고 하는 수능보다는 길이가 조금 더 긴 장문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이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근데 대체로 supplementary라고 돼 있는 그 책은 그래도 수능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진 문제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문제집 플러스 심화 자료라는 게 있어요. 심화 자료라는 건 뭐냐면요. 보통 학교마다 이름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공립학교에도 심화 자료가 나오거든요. extra reading이라고 해서 교과서 단원과 유사한 주제의 아티클들을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습을 같이 하는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심화 자료가 세어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좀 높은, 뭐 뉴욕타임즈에서 따오기도 하고 저널 같은 데 따오기도 해서 조금 그 수준이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어하고 이 수능형 문제에 고급 독해가 들어가고 심화 자료가 좀 난이도가 어려운 게 들어가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남학생들 학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영어 공부 이렇게 하거든요. 해석만 어느 정도 되고 글의 내용만 좀 이해가 되면 나 공부 다 했어. 그리고 수업을 잘 안 들어요. 그냥 일반적인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쉬운 모의고사 지문이라도 선생님들이 어법도 적어주고 유의어 적어주고 막 열심히 듣고 막 메모를 하거든요. 근데 이과형 남학생들은 자기가 딱 알겠으면 그냥 끝. 그래서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해석 자체가 좀 어려운 지문들을 놓고 수업을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세하고는 타 학교보다 비율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한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부교재가 들어가는데요. 한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교를 쓰냐면 EBS 교재 같은 것들을 써요. 지금 현대고 설명 들으실 때 나왔었던 올림포스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을 기반으로 한 그런 교재라든지 이런 교재들 좀 써줘요. 그러면 조금 이쪽보다 독해 난이도는 쉽겠죠. 그런데 한대부고도 현대고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세화여고하고 비슷하게 여학생이 좀 주가 되는 자사고들은 일반적인 EBS 류의 문제집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하는 게 필요한 학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와 한대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 아이가 논리력으로 이해를 바탕으로 이과 공부하듯이 영어를 좀 접근하는 친구들이면 당연히 세하고가 조금 유리하실 거고요.
우리 아이는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여학생인데 되게 꼼꼼하다. 남학생만 일단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 아들은 되게 꼼꼼한 성격이다. 남아임에도 불구하고 라고 한다면 세화고보다는 한대부고나 현대고 같은 학교들이 좀 유리해요. 이유는 이 두 개 학교 놓고 시험을 준비할 때요. 세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한대부고는 이렇게 가능한데 한대부고는 일단은 암기를 기반으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는 학교예요. 변형이 많지 않고요. 지문 같은 것도 EBS 우리 아이들이 많이 봤었던 1학년이 1학년, 2학년이 2학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외우기도 그나마 다른 교재들보다 무난하고 외워서 꼼꼼하게 공부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학교. 그러면 점수가 좀 보장되는 학교. 그런데 세하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장문이 들어가고 그 난이도가 좀 높은 아티클들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라는 것과 기본 독해력이라는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기론 또 잘 해결이 안 돼요. 다 외울 수도 없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개 학교는 교재 구성에 차이가 있고 유분리가 좀 있어요. 이건 세하고 가느냐, 현대고 가느냐, 압구정고 가느냐, 청담고 가느냐, 영동고 가느냐 여기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세하고하고 압구정고하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해를 기반으로 우리 아이는 문해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야. 그러면 세하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우리 아이는 꼼꼼하게 공부를 되게 또박또박 하는 아이야. 그럼 압구정고 가는 게 유리해요. 그런 식으로 세화와 한대가 좀 구분이 된다라고 교재에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압구정고 반포고도 약간 색깔이 틀려요. 그런데 강남권에 있는 공립학교들이죠. 강남 서초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 중에 청담고, 압구정고, 그리고 반포고, 서초고 요 네 학교 정도가 좀 대치권에서 분리되어 있는 공립학교들이죠. 강남 서초에 있지만 그 학교들은 좀 공통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뭐 연구, 과제 이런 것들을 학교 선생님들끼리 서로 교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그런데 압구정 청담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조금 더 유사한 것 같고요. 서초 쪽 약간 색깔이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영어 파트만큼은 이 학교들이 유사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먼저 해놓고 갈게요. 자, 압구정과 반포고는 이런 건 되게 비슷해요. 교과서가 2가 정도 들어가고요. 모의고사가 꼭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느낌이 틀려요. 모의고사는 약간 이쪽은 거의 다 모의고사 지문으로 부교재든 뭐든 왕창 공부를 하는 건데 범위 보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쪽 학교들은 시험 범위 자체를 많이 잡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12문항에서 16문항 정도만 간략하게 돼요. 시험 범위. 그거는 하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요 부분인데요. 학교마다 자 이런 게 들어가요. 꼭 교과서와 모의고사 요만큼의 분량 말고 추가 읽기 자료들이 들어가는데 세화고도 추가 읽기 자료가 아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세화고하고 압고, 반포는 조금 느낌이 틀려요. 어떤 거냐면 추가 지문이 이쪽은 그래도 독해력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 이쪽은 실용 영어 독해에 조금 더 방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 하면 자, 이번 압구정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테드 관련된 지문이 나왔고요. 지금 반포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압구정고예요. 반포고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 나왔어요.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해보면 세하고의 아티클들은 이해하고 독해를 해서 이 라인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심화 독해를 해서 알아내야 되는 반면에 이쪽은 지문 자체의 수준은 매우 조금 이렇게 밑에 내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때 이런 거죠. 얘들도 단어나 실용 영어의 표현 중심. 얘들도 단어와 표현 중심. 약간 고등학교 영어라기보다는 중학교 영어스러운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자사고는 수능형이나 이런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는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압구정고 반포고는 중학교 때 봤었던 내신형 문항들도 생각보다 많이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다. 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 양쪽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가 오히려 주관적인 생각들이 출제자의 생각들이 조금 더 들어가요. 내신형으로 내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추론인데요. 수능에서는 이런 거밖에 없어요. 내용 파악 관련된 문제 중에 이런 거죠. 일치하는 것, 일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 글을 읽고 올바르게 생각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건 그냥 아이들이 이쪽 학교들은 지문 보면서 OX, OX, TF, TF, TF에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쪽 학교들은 TF, TF라는 문제와 저희가 예전에 봤었던 정말로 내용을 읽고 추론하는 문제가 보기 자체에 섞여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과 아이들한테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좀 불리한 지점이 생기는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강남권에서 좀 내가 이과 준비가 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자사고 유리한 것 같아요. 영어 공부하기에. 일반고보다는. 그거는 하나 생각을 해 두시고요. 분량도 좀 차이가 있어요. 사고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로 한 사람이면 50문항 이상이 되고요. 반포고 같은 경우,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한 사람이 25문항부터 스타트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은 암기로 버텨지고요. 이쪽은 암기로 좀 버티기가 쉽지 않은 학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암기를 기반으로 한 문제들보다는 이해와 논리력으로 그리고 독해력으로 푸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쪽은 아무래도 내신형 문제도 많이 출제되니까 우리 아이가 잘 외우는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반포고 같은 경우에는 소설이 들어갔는데 챕터를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나가세요. 그래서 이걸 일부 학원들은 이 소설도 암기를 시키고 막 이걸 뭐 독해 시험도 보고 이러는데요. 그거 좀 잘못된 방법일 거예요. 반포고 가는 친구들은 나중에 제가 반포고 설명할 텐데 어쨌거나 소설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암기 위주로 좀 준비를 하면 웬간히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학교들이 지금 일반 공립학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논리관계 중심으로 출제되고 독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여기는 말바꾸기와 기본 영어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신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패러프레이징 능력 같은 것들을 좀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독해하고 문법으로 좀 나눠서 학교들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글의 구조 파악이라고 했는데요. 수능형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죠. 이건 4개 학교가 사실은 거의 공통인데요. 자, 보통은 순서 배열이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문장의 위치라고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필요한 능력을 글의 구조를 누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하고를 진학하고 고등학교 진학할 때 만약에 독해 파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게 있다면 그 순서별 가구 문제, 문장의 구조, 그 위치를 찾는 그런 이게 실제 수능에서 3점짜리 문제로 또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아이들하고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독해력이란 말을 아까 세우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요. 요게 좀 필요해요. 독해력에서. 자, 이런 거죠. 센티움 학원은 뭐 매우 좋은 학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쭉 가다가 압구정에서 학생들과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센티움 학원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은 영어 고급 독해 아티클에서 한번 나왔던 말을 자꾸 말을 풀어서 다시 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요 말과 이 말이 사실은 똑같이 패러프레이징이 돼 있는 건데 요걸 발견하는 훈련이 아직 덜 돼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직관적으로 뭔가를 탁탁탁탁 그냥
요거 정보, 요거 정보. 그럼 아이들은 좋은 학원 따로, 열심히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새 학원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거 그래서 여긴 좋은, 여기는 열심히 라는 것만 외우는 친구들은 절대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들이 이런 부분에서 밑줄을 그어 놓은 다음에요. 요걸 선생님들이 말바꾸기에서 보기에서도 조금 바꿔서 이렇게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외우는 게 안 통하는 이유예요.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세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글의 요지의 핵심 부분이었고 그게 여기 이렇게 길게 말바꾸기가 돼 있네를 잘 찾은 다음에 그게 1, 2, 3, 4, 5번 중에 여기 말바꾸기가 돼 있네를 찾을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게 세어하고 시험 문제예요. 패러프레이징이 가장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학교가 세어하고 독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세어하고를 준비를 한다면 미리 이런 류의 영어를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 되게 막연하죠? 그래서 이거 가장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모의고사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이걸 가장 연습할 수 있는 거는요. 모의고사 각 학년에서 3점짜리 빈칸 추론 문제를 연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늘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기도 한데요. 세화하고는 이게 안 되면 가면 안 되는 학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자, 다만 그래서 문법은 좀 편하네요. 모의고사 관련된 기본 어법에 플러스 모의고사 어법에는 가정법 같은 건 좀 안 나오거든요. 이제 가정법이라든지 도치라든지 이런 건 모의고사 어법엔 좀 안 나와요. 그래서 동사를 중심으로 한 모의고사 어법 먼저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가정법이라든지 도치라든지 고등에 이건 중등에서도 좀 안 다루는 거예요. 고등 기본 어법이라고 아주 쉬운 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강남권에서 필요하다는 어법 기본 사항을 공부를 해놓으시면 세하고 문법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겠다.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것도 지문. 왜냐하면 교과서도 보통 3년 정도가 지나가면 교과서 바뀌고 교과서도 선생님들이 다 변형해서 내기 시작하시거든요. 이미 변형이 들어갔어요. 세하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런 기본 어법 사항을 어떤 문제를 줘도 잘 풀게 훈련이 돼야겠다. 이고요. 한대국어 같은 경우에는 글의 구조 파악이라고 얘기를 했죠. 글의 구조 파악은 똑같은 얘기고요. 세화국어하고 한대국어 독해의 차이점은 만약에 이런 빈칸을 집어넣는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한대국어는 지문 변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문을 공부를 해놓은 상태면 빈칸 추론 같은 것들도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다만 그럼 한대국어는 특색이 없냐? 있죠. 왜냐하면 조금 다른 포인트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데 제가 논리관계라고 했는데요. 우리 수능 유형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어휘추론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글의 흐름에 이 어휘가 적절한지 아니면 다른 걸 바꿔야 되는지 이런 문제인데요. 한대부분은 이 문제를 잘 풀면 좀 유리해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니? 아니면 네가 진짜 독해력이 있니를 이걸로 물어봐요. 이건 이런 느낌이에요. 포인트가 조금 틀린데 영어 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들이 사실은 똑같은 말을 약간씩 다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연결어가 나와야 다른 이야기가 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똑같으니까 이 단어는 이 관계, 동의 관계 활용해서 이 단어 맞니 아니지 판단해라. 그럼 여기 however 들어왔으니까 이 앞뒤 문장으로 판단해서 반대말이 여기 정확하게 들어갔니 판단해라. 인과관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니 판단해라. 쉽게 얘기해서 한대부고는 세화고보다는 어때요? 조금 촘촘하게 라인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글을 제대로 읽고 모의고사 준비를 했니를 물어보는 학교. 그래서 한대부고는 그런 라인과 라인 간의 논리관계를 파악하는 독해 연습을 하시면 되니까 한대부고에서 영어를 잘하려면 순서별 문장 위치 역시 공통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게 조금 중요해요. 아까 빈칸 3점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휘 추론이라고 하는 유형 문제를 조금 미리 많이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근데 이거요 중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 읽어봐야 돼요. 요지라든지 주제는 드문드문 읽어도 답이 나오는데 얘는 다 안 나오거든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문법은 모의고사 그리고 고등 기본, 어법, 문법 공부하시면 됩니다. 반포고 독해는 약간 세화고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글의 구조 파악 문제들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을 잘 하고 있는지 문제들이 나오고요. 자,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이 이렇게 좀 독해는 겹치는 것 같고요. 반포고도 과중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이 유리한데 세하고하고 조금 다른 거는요. 올해 같은 게 특징인데 여기에다가 독해 문제를 풀 때도 암기가 조금 필요해요. 어떤 암기가 필요하냐면 어휘 암기가 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소설이 등장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반포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에서 어휘를 중심으로 문제들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또박또박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영어 철자까지 맞춰서 쓸 수 있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압구정고는 글의 구조 파악 플러스 세부 내용 파악이 굉장히 독해에서 중요해요. 강남권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학교가 좀 드물어요. 대명사가 지칭하는 바를 쓰세요라든지 이 대명사 지칭하는 게 좀 다른 거 쓰세요,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좀 난이도 쉽다고 생각해서 출제가 많이 안 되는데 압구정고는 그런 문제들도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압구정고는 학력 격차가 좀 벌어지는 학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위권 친구들한테 꼼꼼하게 해석을 기반으로 연습을 해왔니를 물어보는 학교라고 생각하시고 얘들은 오히려 상위권이라고 해도 꼼꼼하게 토시하나 우리말로 바꿔가면서 공부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법은 압구정고가 범위가 제일 적어요. 얘들은 압구정고 같은 경우에 동사 파트, 소일치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기본적인 수능 어법 정도에서 출제가 되고요. 관계사 접속사 정도까지만 확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모의고사 어법에다가 좀 더 폭넓은 문법 공부가 필요한데 압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능 어법이라고 해당하는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일반 현황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명회 다니시면서 영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학교 특색들은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 아이 영어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드시는 건 동의하실 거고요. 그런데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수가를 해야 되는데 영어까지 지금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이 좀 쌓여가시는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하나만 간단하게 좀 팁을 드릴게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 파악하는 이야기만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약간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보통은 설명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 중에 문해력이라는 말들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하시고요. 특히 국어 선생님들. 지금 현 세대 아이들이 문해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좀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문해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문해력의 최종 결과물은 뭐죠? 어떤 지식을 그 아이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문해력이 우리 아이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이걸 좀 아시고 영어 공부 접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스타 같은 SNS를 보는 모습을 좀 볼게요. 우리 아이들은요. 피드라고 하는 걸 막 넘겨요. 정신없이 넘겨요. 그래서 엄마나 전 삼촌이 옆에서 야, 좀 천천히 넘겨봐. 같이 보자. 이러거든요. 좀 친해지려고. 근데 우리 아이들 야, 그럼 막 투덜대면 막 넘겨요. 그러다 막 봐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네가 보고 싶은 걸 어떻게 찾아? 그랬더니 대충 내가 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쭉쭉 넘기다가 이게 나오면 그냥 누르는 거야 삼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이걸 하나씩 그릴 듯이
다 요 네모난 칸들을 그릴 듯이 하나씩 하나씩 다 보면서 넘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거 흥미로운데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누르거든요. 되게 묘한 일이 생겨요. 저는 이제 조카하고 같이 인스타를 볼 때 이렇게 돼요. 얘는 막 넘겨 탁 누르면 동영상이 나오는데요. 저는 막 보다가 누르면요. 이상하게 글로 돼 있는 게 떠요. 그런데 그 동영상이 돼 있건 글로 돼 있건 양쪽이 제공한 정보는 똑같거든요. 아,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저희하고 정보를 선별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어른들과는 다르다는 걸 좀 빨리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를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림으로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은 이거예요. 완전 디지털 감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몇 시야? 그럼 디지털 시계에 나온 대로 12시야, 12시 1분이야, 12시 2분이야, 12시 1분 30초야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딱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은 이쪽이에요. 몇 시야? 12시 5분쯤 됐을걸? 단계가 틀려요. 우리 아이들은 직접적으로 최종 결과물을 가요. 그런데 우리는 12시 5분쯤이야 라는 범위를 놓고 그러면 상황상 이제 12시 정각 정도가 됐구나 아니면 12시 5분이 진짜 됐구나.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이 단계 연결고리를 국어 선생님들이 영어 선생님들이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이 접근 방법이 빨리 지워져야 돼요. 저희 아이들 특히 남자 이과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려면. 왜요? 수학은 이거거든요. 아까 이규승 선생님이 얘기한 거 저도 잠깐 봤는데 조건이 있다고 해도 그 조건 자체도 되게 명확하고요. 오히려 그 조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정답 외의 것들을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01, 02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OX, OX를. 그런데 이건 아니죠. 최종 결과물도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다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국어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조건을 주듯이 그 조건을 하나씩 걸어서 이렇게 판라고 하는 선생님들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어떤 느낌인지 마지막이에요. 칠판이나 유인물을 보시면 보니까 문장 구조는 거의 두 개가 똑같아요. 써져 있는 말도 되게 비슷해요. 봤더니 그녀의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했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문법은요. 명령, 제안, 요구, 충고 따위의 동사가 나오면 대절의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이고 should를 꼭 써야 되고 생략 가능합니다 정도의 문법이에요. 이걸 이제 고등학교 예비 고1 과정에서 조동사나 가정법 파트에서 배웁니다. 고등학교 시험이 많이 나온다고. 됐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죠. 자, 봐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당위에 should가 들어가는 거야. 이 동사가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집어넣어서 should를 집어넣어서 해석이 자연스러운 이 문법이 성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보통들은. 그런데 이거 완전 아날로그 감성이에요. 저희도 사실 어릴 때 그렇게 배웠지만 자, 밑에 걸 보세요. 비슷해요. 주어 있고 suggest라는 동사 있고 대절이 똑같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suggested 했어요. 다음과 같이. 그리고 해석을 해볼게요. 심장이라는 것이 혈액순환 시스템의 중심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제안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요. 지금요. 위에서 문법 설명한 게 아래에서도 어때요? 의미로 should 들어가고요. 문장 형태도 똑같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뭘 선택하냐면 should be를 선택하게 돼요. 그런데 영어를 조금 하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를 접해봤던 분들은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선생님 왜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접근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야, 슈드가 들어가서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야, 심장이 마음대로 혈액순환의 중심에 의무로 그렇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슈드는 안 돼. 되게 좀 초보 강사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그럼 엄마한테 집에 와서 그래요. 영어는 너무 예외도 많고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려는데 난 그 맥락 접근이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생각에 우리 아이가 문해력이 조금 약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문해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자, 해결책은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첫 번째, 이런 문제들을 많이 접한 강사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최소한 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혼동되는 문제가 있어라고 제시를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본다인데 여러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오답을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습관을 키우면 조금 이런 문제의 난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긴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되셔야 돼요. 문법 자체의 개념이 좀 정확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풀이 방법론이 우리 아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 문법을 다른 선생님들하고 비슷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다만 이렇게 해요. 오답 정리를 할 수 있게 should 문법이 성립할 때 있고 안 할 때 있으니 성립 가능, 성립 불가를 꼭 확인해야 돼. 그 오답을 정리해서 내 걸로 상황들을 자기 걸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개념 잡아주고 방법 잡아줄 때 자체에 이런 걸 집어넣어요. 이거 판별해야 되는 판별 방법이 있어. 그걸 우리 기억하고 연습해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판별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요. 영어 문법책에서는 이거 영미인들, 영국하고 미국하고 영어 양쪽에서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는 문법이에요. 성립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식으로 가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토플에서 나온 문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요, 이런 명칭도 있어요. 슈드의 특별용법이라는 교과서적 명칭도 있지만 당연하지 가정법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한테 명령을 하는 상황이야. 또 당연히 해야지 임마. 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성립 가능, 불가능을 명령을 해보세요. 수학에서 같이 조건을 달아주는 것처럼 조건을 달아주는 거예요. 명령해보자. 자, 너 공부 열심히 해. 명령 가능하지? I should study hard. 정답. 자, 심장한테 명령해보자. 심장아, 너 혈액순환의 중심에 있어라. 심장한테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 그럼 should 적용하면 안 돼. 최소한 이 정도로는 구별을 해줘야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혼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개념을 누군가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 문법의 논리를 누군가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면 이런 판별식을 선생님들이 혹시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 문법이 왜 나왔는지 개념을 정확하게 누군가가 잡아주기만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문해력이라 부족하다는 얘기 안 듣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요. 뭘 해주시면 좋냐면 이거요. 다 이런 거예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법 설명 아니면 엑기스만 모아서 하는 거 이런 거 다 지우시고요. 정론에 가까운 또박또박 개념 정리를 여름방학 때 한번 해주시는 게 오히려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겁니다. 우리 아이 개념 정리 한 번씩은 했는데요. 아니에요. 중학교에서 개념 정리한 건 약간 마더톤 같은 느낌이에요. 공식 하나 주고 연습하고 공식 하나 주고 연습하고 뭐가 빠졌나요? 개념이라는 것과 논리라는 게 빠져 있는 상태로 문법을 한번 공식들을 봤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이 문법 개념이 뭔지 설명해 주는 수업을 여름방학 때는 꼭 한번 2학기 끝나기까지 들으셔야 그래야 1, 2월 달에 각 학교 특성에 맞는 공부를 하는데 시간표가 맞아요. 이게 안 된 채로 고등학교가 혼란이 끝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하실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이거 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런 거죠. 원리를 좀 세우시는 공부를 하시고, 두 번째는 예사항의 정확한 설명을 아이들이 들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그걸 오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드는 이런 형태의 공부가 여름방학에 꼭 필요하고, 제가 보통은 여름방학 때 이런 순서로 공부를 아이들하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름방학 때 좀 추가로 해주실 일은 이런 거죠. 아까 내 학교 모두 사실은 어휘가 되지 않으면요, 패러프레이징이고 뭐고 구조고 파악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어휘는 무조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것들과 싸워서 학부모님들이 학원에서 이겨내야 되는 문제예요. 아이들이 이겨낸다기보다는 저희가 강요를 해서 좀 주입을 해줘야 되는, 요즘 아이들이 영어를 단어를 외우는 걸 너무 싫어하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다만 암기가 너무 연습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아이들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쉽게 단어 암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단어 암기법을 아이들한테 조금 장착을 시키는 게 이번 여름방학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게 진행을 해요. 요즘 이과전성 시대라고들 많이 해요. 근데 이과전성 시대의 다른 말은 영어 공부를 예전처럼 무한대로 시간으로 그리고 투자로 끝낼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습 능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학습 방법이 잘못됐어도 막 뭐 한 번 갈 때 5시간 막 방학 때는 막 그 이상 그걸 막 3번, 2번 이렇게 보내서 할 수가 있었는데, 그 시대는 조금 이제 끝난 것 같고요. 가장 니트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정론에 가깝게 공부를 해서 우리 아이들 각 학교별로 준비할 수 있는, 지금 2학기, 여름방학부터 2학기의 목표는 1월 달에 각 학교별로 쪼개져서 공부할 때의 기본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비고1은 여름방학 때 니트하게 문법만 진행합니다. 문법 독해를 다 할 시간도 안 되고요. 2학기 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문법을 진행을 할 거고요. 8회 완성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에서 이 근처에 공통되게 들어가는 주요 필수어법 가지고 8회로 문법을 1회 독을 끝내요. 그리고 나서 2학기 때부터 뭘 하냐면요, 문법하고 독해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문법 강좌이지만요, 올 때마다 단어 시험 볼 거고요, 복습 시험 볼 거고요, 안 돼 있는 건 남겨서 공부시킬 거고요. 그리고 좀 특색이 있는 게 모의고사를 한 회씩 올 때마다 볼 거예요. 독해 모의고사를. 왜냐하면 문법 한다고 독해를 완전히 띄워놓으면요, 문법도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독해 모의고사 한 세트씩 들어가요. 그런데 어머님들 혹시 저한테 학생들 보내주시면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독해 모의고사 푸는 오답은 다 해주시나요? 이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자, 여름방학 동안에 독해 모의고사 푸는 이유는요, 노출을 늘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형태의 문제는 노출을 늘려준다. 그리고 그 노출 늘리는 거 바탕 2학기 때에는 어떻게 스킬로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아직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유형의 문제들 많이 안 풀어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출을 늘려주고 한 달 정도, 그래봐야 몇 회 안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적응력 기르기 독해는, 그리고 나야 이제 2학기 때 문법 독해 밸런스 맞춰서 2학기 쭉 진행하고 1, 2월 달에는 학교별로 나눠서 쪼개서 갈 수가 있는 그 정도 커리큘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학스쿨이 방학 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수학 수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돼 있는 친구들은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이 더 있어요. 몰입 환경으로 수학스쿨을 진행하는데, 그래서 지금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1시부터 1시까지 수학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길에 영어까지 같이 들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치 서머 윈터스쿨 시간표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담실에 문의를 하시면 시간표까지 조금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계속되는 설명회에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로 어머님들 정보를 드릴 테니까요. 다음 설명회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